수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수의 나열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단순히 뭐다? 나열한 거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한번 풀어본 적 있을 거예요. 1, 2, 3, 4, 그 다음에 여기가 네모, 점점점. 그래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 하냐면 5라고 보통 대답을 한다고 하자. 맞아?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5가 아니라 다른 숫자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 맞아?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봐. n-1, n-2, n-3, n-4 더하기 n 이라고 하는 식이 있다고 할게. 그러면 여기다가 1 넣어버리면요. 여긴 0 되고 1 나옵니다. 맞아? 그 다음에 2를 넣어버리면 0 되고 2가 나오죠. 그래서 마찬가지 3을 넣으면 3이 나오고요. 4를 넣으면 4가 나오게 된다고. 여기까지 됐나? 근데 5를 넣어버리면 뭐냐면 4, 3, 2, 1이니까 24? 24랑 5니까 29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5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단순히 여기서 규칙성이 뭐예요? 물어보는 건 좀 애매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런 류는 아마 최대한 자제를 해주려고 할 거고, 아니면 이런 류가 출제된다면 뭔가 중간에 조금 더 힌트가 있을 거야. 알겠지? 됐나? 그러니까 5도 될 수도 있고 지금 뭐다? 뭐 29도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사실은 여기까지 됐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내는 게 조금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막 이런 것도 이제 낼 수도 있다고요. 물론 학교 시험에서 내면 큰일 나지만. 뭐 이런 게 뭐냐라고 하면 아마 규칙성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 거의 발견 대부분 못할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뭐냐면 너네가 알고 있는 파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잖아. 맞아? 얘가 근사값이 뭐냐면 3.14, 1592, 그 다음 뭐 6 이렇게 나가는 숫자라고요. 그러면 이 숫자들을 각각을 2배를 해서 1의 자리 숫자를 적은 거라고. 6, 2, 8, 2, 0, 8, 4. 그러면 저기 안에는 2가 들어가게 되겠지. 맞아? 여기까지 됐나? 근데 이런 것들을 출제를 하면 평가 항목이 아니잖아. 이건 단순히 이 숫자를 외우고 있는 애들이 유리한 거잖아. 맞아? 그래서 요런 류는 고등학교에서는 출제 안 된다고. 근데 실제로 이 문제는 제 대학교 2학년 때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맞춘 사람, 물론 100점 만점으로 낸 거긴 한데 이제 맞춘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냐면 고등학교에서는 그러면 이런 건 조금 다루기가 좀 애매하댔잖아.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걸 다룰 거냐면 일단은 규칙성이 있는 수열만 다룰 거라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규칙성은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로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얘도 식이긴 하지만 그럼 애초에 얘가 적혀 있어야 되겠지. 됐나? 그래서 식으로 표현 가능한 또는 뭐냐면 주기성이 있는 거예요. 뭐 반복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지금 뭐다? 보통 다루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수열 자체를 하나의 함수로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뭐냐면 어떤 f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정의역이 자연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공역이 실수인 함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수열이라고 부를 거야, 그치? 여기까지 됐나? 그럼 우리는 함수는 fx라고 표기를 하잖아. 근데 여기가 n자리니까 정의역이 지금 n자리니까 여기 정의역 n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를 fn이라고 적을 수가 있잖아, 맞아?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열이라고 해요. 수열의 이제 기호 fx가 함수인 것처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약간 함수랑 수열을 조금 살짝 구분을 짓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기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fn이나 쓰다가 근데 f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함수의 영어인 펑션에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얘를 조금 수열인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처음에 사람들 표기했어. 그냥 A로부터 얘가 FGH 순으로 가면 얘는 ABC 순으로 가려고 했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보기가 그렇게 예쁘진 않고 그 다음에 조금의 차이점을 더 주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그러니까 F 대신에 A로도 써왔다가 물론 F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치? 근데 요 괄호를 지워버리고 아래 첨자로 바꾼 얘로 지금 우리는 뭐다? 표기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있나? 그래서 수열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뭐다? AN, BN, CN 보통 요런 순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단독적으로 수열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중괄호를 원래 씌우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는. 근데 제가 중괄호를 좀 잘 못 적고 그 다음에 적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수업 시간에서는 저는 중괄호를 붙이진 않을게겠지. 근데 너네가 시험 문제 풀 때 보면 분명히 중괄호가 다 쳐져 있단다, 그죠? 여기까지는 됐죠? 됐나? 그럼 이때 이제 뭐냐면 이 첫 번째 항, 그러니까 n에 1을 넣었을 때를 볼게요, 그치? n에 1을 넣으면 얘가 a1이 되겠지. 그럼 일단 편의상 이렇게 할게. 그냥 fn을 그냥 fn이라고 할게요. 얘를 an이라고 하자고. 됐나? 그러면 a1은 뭐냐면 어떤 식이 있었을 때 뭐다? n 대신에 1을 넣었다는 말이라고. 그래서 얘의 이름을 첫째 항이라고 합니다, 그치? 근데 님들이 학교 선생님이 나이가 연세가 많으면 A1의 초항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단다. 근데 이제 초자가 한자어라서 한자어를 최대한 이제 조금 덜 쓰기 위해서 첫째 항이라고 일단 교과서에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뭐 n에 1을 넣으면 둘째 항이 되겠지, 맞아? 근데 이제 뭐냐면 그냥 n 자체를 내가 살리고 싶어. 그래서 좀 문자로 적을게요. 그냥 k라고 할게, 알겠지? 그럼 여기가 ak가 fk 또는 요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보통 책은 요 표현이 더 많거든. fn 요렇게 지금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지금 표현이 된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읽으면 n번째 항이잖아, 원래는. 근데 얘의 이름을 일반항이라고 부르겠다는 거겠지? 이름을 일반항이랑 부르는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뭐냐면 이 식이 있다면 여기다가 3을 넣으면 셋째 항이 구해지고 5를 넣으면 다섯 번째 항이 구해지니까 일반적으로 다 구해낼 수가 있어서 얘를 우리가 뭐다?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그치? 여기까지 됐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그죠? 뭐냐면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쭉쭉쭉 더해 나갈 거예요. 몇 번째 항까지 더해 나갈 거냐면 n번째 항까지. 그래서 뭐야?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의 합을 수열의 합이라고 부르고 얘를 우리가 기호로 뭐라 표기할 거냐면 sn이라고 표기를 할 겁니다, 그치? s를 쓰는 이유는 합이 영어로 sum이라서 그래야겠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성질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뭐냐면 내가 sn-1을 하나 구해볼게, 알겠지? 그럼 이래 되는 거 맞아? a1, a2, a3 점점점 해서 여기가 an-1이 나오고 그게 지금 뭐다? sn-1이라고 하자.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볼게요. 빼게 되면 알다시피 뭐야? 다 사라지고 맨 끝에 여기 an만 남게 된다고, 맞아? 그래서 여기는 an
그 다음 우변에는 뭐야? Sn 빼기 Sn-1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맞아.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보면 항상 여기식이 성립을 하는데 지금 봐봐.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이 뭐라고? 자연수라고.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이 식에 1을 넣을 수가 없어요. 왜? 1을 넣으면 S0가 되는데 0, 0은 자연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즉 이 식 자체는 n이 몇부터 성립하는 거야? 2부터라고. 물론 위의 식은 1부터예요. 됐나? 근데 요거 두 개를 연산하는 거니까 1 이상이면서 2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야? 이 식도 n은 늘 2부터 성립한다고 적어줘야 돼요. 그럼 당연히 1은 없으니까 1은 따로 해줘야 된다고. 맞아. 그래서 1은 뭐냐면 요 식이 1부터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 식에 1을 넣어버리면 A1부터 A1까지니까 A1 하나밖에 없겠지. 그 다음 여기는 S1이 되겠지. 맞아. 그래서 뭐냐면 A1은 뭐다? S1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뭐다? 수열의 합에 대한 성질입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됐네. 그 다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수열의 곱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A1이 있고요, A2가 있고요, A3가 있고요. 요렇게 지금 뭐다? 곱해 나가요. 그래서 n번째 항까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수열의 곱이라고 하고 기호로 얘는 어떻게 적을 거냐면 PN이라 적을 거예요. 됐나? 일단은 P라고 쓴 이유는 곱이 영어로 프로덕트라서 그랬다 했지. 됐나? 그러면 일단은 이 식도 뭐냐면 n이 1부터 성립을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됐으니까. 지금 우혁이랑 그 근이랑 잘 보이고 잘 들리면 채팅창에 한 번만 적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성질을 한번 해볼 거야. 이번에는 뭐냐면 Pn-를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쫙쫙쫙 가서 여기 바로 앞에서 AN-1로 자르고 얘를 Pn-1이라고 할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아까 더하기일 때는 빼기를 했으니까 곱하기일 때는 나누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나누기 하면 A1분의 A1이 1 되고 A2분의 A2도 1 되고 AN-1분의 AN-도 1 된다고. 나눠버리면 좌변에는 AN만 남습니다. 맞아? 그러면 우변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Pn-1분의 지금 뭐가 된다고? Pn이 나오겠죠. 물론 단 여기서는 이제 뭐야? 분모의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다? 수열의 곱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지금 모든 AN들이 0은 아니라고 칠게 알겠지? 어차피 0인 건 출제되진 않을 거지만 이렇게 적을게요. 뭐 할 거냐면 여기서 모든 K에 대해서 AK는 0은 아니다 라고만 다룰게 알겠지? 그럼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 여기가 n-1이기 때문에 이 식은 n이 2부터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당연히 1 이상에서 2 이상이니까 이 식도 보다 n이 2 이상일 때부터 성립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 n이 2 이상부터니까 1일 때는 따로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 식이 1부터니까 1을 넣어버리면 A1부터 A1까지 곱은 A1 혼자 있는 거야 알겠지? A1끼리 두 개 곱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 다음 우변에는 P1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뭐다? A1은 P1이다 해서 이게 한 세트가 되고 이게 수열의 곱의 성질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적은 거는 뒤에서 배우는 무슨 땡땡 수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다 되는 거를 지금 적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거 조금 필기를 조금만 빨리 하고 갈게요. 알겠죠? 왜냐면 특강 시간에는 그렇게 필기할 시간 많이 내가 못 두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제가 1시부터 해가지고 10시까지 풀로 있어서 영상은 아마 새벽에 좀 업로드 될 거라서 혹시나 필기를 좀 덜한 사람이라던가 그러면 내일 보시면 돼요. 알겠죠? 항상. 그럼 요거는 어떻게 보자. 얘네들 지금 잘 보이나? 다행이네. 그러면 파란색 좀 누르고 지우고 바로 그냥 시작을 할게. 계속 이어서. 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요게 용어가 살짝 잘못됐긴 한데 일단은 뭐 계속 이 용어를 우리나라 사용을 했으니까 용어는 이거긴 하다 알겠지? 이건 따지지 말고 나한테. 일단 등차 수열의 정의는 뭐냐면
일정한 숫자를 계속 더해 나가는 수열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됐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그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나열을 한번 해볼게. 나열을. 그래서 여기 앞에가 아까 뭐예요? 첫째 항이고 여기가 두 번째 항이고 여기가 셋째 항이고 여기가 이제 넷째 항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AN이 있고 그 다음 뭐 더 나열돼도 되겠죠, 맞죠?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항이 어떤 A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나왔어. 두 번째 항이 A 플러스 D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어. 그다음 세 번째 항이 A 플러스 2D가 됐어. 그러니까 뭐냐면 D를 계속 더해 나가는 수열을 지금 적어보는 거라고. 그럼 네 번째 항은 A 더하기 지금 3D가 됐다고. 그러면 이 N번째가 지금 A 더하기 몇 D인지가 내가 지금 뭐다? 궁금하다고 지금. 여기까지 있나? 그래서 이제 보니까 쌤 근데 여기는 다 D가 있는데 얘는 D가 없기 때문에 규칙성이 이게 맞나요? 라고 한다면 여기도 D를 붙이면 돼. 근데 뭐다? 0D라고 붙일 거라고. 그럼 여기 봐봐. 0 여기 앞에는 1이니까 1, 2, 3 요렇게 지금 나가게 된다고. 그럼 이 네모에는 뭐가 들어갈까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겠지. 그럼 봐봐. 여기가 1일 때가 0이에요. 여기가 2일 때 얘가 1이고요. 3일 때 2고 4일 때 3이라고. 즉 이 숫자를 뺀 거라고. 맞아? 그러면 이 숫자가 n이니까 여기는 뭐가 오면 돼? n-1이 오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다? 얘를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부르고 됐니? 그 다음에 일반항이 뭐가 되냐면 AN은 이 A에다가 뭐다? n-1 D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때 A가 뭐였지? A1이었잖아. 맞아? 그래서 뭐냐면 A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첫째 항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지금 얘를 만들 때 지금 D씩 뭐 해나갔다고? 더해 나갔다고. 맞아? 그래서 이 일정한 숫자 D를 우리가 뭐라 할 거냐면 공차라고 부를 거예요. 그치? D라고 쓰는 이유는 이게 공차, 차이라서 디퍼런스에서 나온 거다. 알겠지? 영어는 완자고 돼야겠지. 여기까지 됐네? 됐죠? 근데 이제 요 식은 당연히 뭐야? 암기를 해야 돼. 외워야 돼. 근데 나는 이 식을 전개한 식도 외워라고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 식을 n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하게 되면 d 곱하기 n에다가 a 빼기 d가 나온다고. 그래서 얘도 외우고요. 얘도 외워주세요. 둘 다 쓸 일이 있기 때문이겠지. 그러면 얘는 지금 구조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네. n에 대해서 지금 1승이잖아. 맞아? 그러면 n에 대한 1차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d가 0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상수가 되겠지. 상수는 우리 보통 0차식으로 하겠다 했잖아. 맞아? 그래서 뭐냐면 얘는 n에 대한 1차 이하의 식이다. 겠지? 여기까지 지금 됐나요? 됐죠? 그러면 이제 봐봐. 이 구조를 보니까 지금 이래 되나?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단순히 수열은 함수라고 했어요. 여기 x값에 n만 넣을 수 있는. 그럼 얘가 지금 an이라고. 그런데 얘를 그냥 이제 뭐냐면 여기 있는 숫자를 하나를 대문자 a라고 보고 뒤에 있는 걸 b라고 보자고. 그러면 얘는 구조가 지금 뭐냐면 a 곱하기 n 더하기 b꼴이 나온다고. 맞아? 그러면 이렇게 지금 뭐다? n에 대한 1차 이하의 식은 다 등차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또 이 구조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내가 강제로 뭐 한다고? a에다가 n-1을 해. 그러면 마이너스 a 어떤 게 만들어졌으니까 더하기 a를 해줘. 그 다음 뭐야? b는 원래 있던 거 1에 될 거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뭐다? 첫째 항이 되는 거고 이 n 앞에 있는 숫자가 뭐야? 공차가 되잖아. 맞아? 그래서 얘가 뭐다? 공차가 된다는 거라고. 이해됐나요? 그럼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n 앞에 있는 얘 있잖아요. 숫자. 얘가 뭐다?
공차라고 하는 거는 외우고 있자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참고로 몇 가지 용어만 좀 추가로 설명을 할게겠지. 여기서 이렇게 AN이 있었을 때 우리 이 집어넣는 요거 있잖아요. 여기 밑에 아래 첨자. 얘를 우리가 항수라고 한단다. 그 항번호? 항수? 항번호? 상관없어야겠지. 항번호가 낫겠다. 너네한테 항번호로 가자, 그치? 그 다음 이 각각이 전부 다 항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수열을 이제 뭐냐면 표기하는 게 있어요. 표현.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수열을 표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는 직접 나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통은 우리가 답 적을 때는 이용 안 되고 문제에서 가끔 제시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대놓고 다 적어놓은 거 있잖아. 이게 직접 나열이면 되겠지.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일반항 표현. 그럼 일반항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지금 뭐다? 뭐 식으로. 물론 식으로는 불가능한 아까 주기성 있는 것들은 뭐 1, 2, 3, 1, 2, 3, 1, 2, 3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물론 그때 일반항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좀 복잡해요. 왜냐면 뭐 좀 돕는데 조금 까다롭거든요. 그 다음 이제 또 뭐냐면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뭐냐면 몇 개의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점화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됐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면 이래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5래 5 뭐 이것도 뭐 해놓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를 직접 나열이라고 하자고. 됐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래서 얘가 AN인데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N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죠?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 1씩 더해 나가니까 등차 수열이네 공차가 1이고 첫째 항이 1이네 이 공식에 넣어봐야지 이렇게 해도 된다는 알겠지? 그래서 요게 지금 뭐냐면 일반항 표현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수열은 함수라고 했습니다. 맞아? 그러면 이렇게 지금 뭐가 있냐면 y축이 있고 또는 뭐 an축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치? 그 다음 이렇게 이제 x축이 아니라 n축이 있어요. 됐나? 그러면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려버릴게.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잖아. 맞아? 됐나? 그러면 수열은 자연수를 넣기 때문에 직선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선으로 연결될 수는 없어요. 근데 선의 일부잖아. 맞아? 그래서 뭐냐면 요렇게 점으로 찍히게 된단다.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2 나오고 그 다음 뭐다? 3 넣었을 때 3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뭐냐면 그래프 표현이에요. 선생님 그래프 표현이 많이 나오나요? 거의 나오진 않지만 간혹 쓰일 때가 분명히도 있어요. 알겠죠? 됐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요 점화식이라는 거 한 걸 한번 좀 몇 개 해보려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점화식은 이제 설명을 제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뭐냐면 등차 수열이 지금 보니까 일정한 수열이 더해 나갔잖아. 맞아? 근데 내가 이렇게 한번 지금 해본 거야. A2에서 A1을 빼봤어. 그러면 A 플러스 D에서 A를 뺀 거니까 D가 나왔다고. 맞아?
마찬가지 뭐야? A3에서 A2도 빼봤어. 그럼 당연히 여기서 더하기 D 한 거니까 빼면 D가 나오게 된다고. 맞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해보니까 뭐야? AN에서 AN-1 바로 직전항을 빼니까 얘도 당연히 뭐가 나온다고? D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뭐냐면 n번째 항과 그 다음에 뭐 n-1일 필요는 없어요. 뭐 n 플러스 1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여튼 두 항 사이에 지금 관계식이 구해졌습니다. 맞아? 그래서 얘가 뭐냐면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만 여기 보면 n-1이 있기 때문에 이 식 또한 n이 일단 2부터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막 요런 짓을 해봐. 봐봐. A2 빼기 A1이 D였잖아. 근데 A3 빼기 A2도 뭐였니? D였잖아. 두 개가. 그러면 이 두 개가 지금 뭐야? D로서 같다고. 맞아? 그래서 얘를 이제 뭐다? 넘겨주니까 어떤 식이 하나가 나오냐면 이 A2는 A1 더하기 A3가 만들어졌다고. 여기까지 했나? 근데 이거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의 관계식인 것 뿐이잖아. 근데 나는 일반적으로 항상 늘 되는 관계식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뭐냐?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도 등차 수열은 D라고. 왜? 요거 두 개가 한 간격이 1이기 때문에. 맞아? 그 다음에 또 뭐야?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빼도 얘네 두 개가 뭐로써? 지금 D로서 같다고. 됐니? 그래서 얘를 이제 뭐다? 넘겨주고 하니까 지금 뭐가 됐냐면 2AN 플러스 1 얘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2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즉 등차 수열이면 늘 이 식이 성립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불러야겠지. 근데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위의 식은 대놓고 지금 뭐야? 공차가 적혀 있다고. 공차가. 근데 첫째 항은 알아볼라. 모르지. 여기는 지금 뭐다? 첫째 항은 따로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치? 근데 이 식은 등차 수열인 거는 확인할 수 있잖아. 왜? 얘를 변형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다음 항에서 전의 항을 뺀데 다음 항에서 전에 뺀 게 서로 같으니까 일정한 거니까 등차 수열인 건 안다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첫째 항도 모르고 공차도 모른다고. 둘 다 모른다고. 그러면 지금 모르는 게 두 개니까 정보를 두 개 제시를 해줘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뭐냐면 뭔가 두 개의 값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A1과 A2 얘네들 그러니까 두 개를 반드시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그럼 얘는 아까 첫째 항만 몰랐으니까 A1을 따로 제시를 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면 뭐야?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N은 문자입니다. 맞아? N은 문자이기 때문에 A랑 D값만 알면 뭐다? 늘 등차 수열이 결정이 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겠지? 뭐냐면 밑에 여기다 적어줄게요. 등차 수열은 A와 D가 등차 수열은 A와 D가 결정되면 뭐다? 수열이 결정이 된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식 자체가. 그래서 A랑 D만 구하면 된다는 거겠지.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등차 그거여야겠지. 근데 얘는 한글로 번역을 하면 차이가 일정이란 말이에요. 됐나? 차이가 일정.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등차라는 말이 차이가 일정하다는 말이야. 근데 정의상으로는 차이가 일정이 아니라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게 정의야. 차이가 일정한 거는 성질인 것 뿐이야겠지. 근데 우리나라 수학이 요게 건너오면서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뭐 예를 들어 미국이라 이렇게 미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건너왔으면 아마 용어가 저렇게 안 되고 좀 다른 용어로 정의했을 건데
이게 한번 일본 갔다가 넘어와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tostak으로 이제 용어를 바꿔치기란 거야. 뭔가 자기만의 것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번역하다 보니까 이름은 저건데 또 정의는 또 저렇게 돼 있다고. 근데 일단 정의 자체는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얘도 이름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보통 뭐냐면 봐봐. 그러면 얘가 지금 항이 AN이 있고 AN 플러스 1이 있고 AN 플러스 2가 있잖아. 지금 그 다음 이 수열이 지금 등차 수열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맞아?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항, 이 세 개 중에서 가운데 있는 항을 뭐라 부르냐면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라고 해서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그치? 여기까지 됐나? 근데 흔히 얘가 등차 중항인데 우리가 이 관계식도 그냥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등차 중항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있나? 근데 이 등차 중항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식에서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AN 플러스 1은 뭐가 되냐면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가 된다고. 그러니까 즉 앞에 것과 뒤에 거를 더하고 나누기 2를 했어요. 뭐야? 평균이라고 하지 맞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뭐야?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거 압니다. 맞아? 왜? 우리는 기하 평균도 배웠으니까. 그 다음 조합 평균까지도 했잖아. 맞아? 그래서 뭐냐면 등차 중앙의 의미는 산술 평균이 됩니다. 알겠죠? 요까지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AN을 나열을 할 건데 이게 지금 C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라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이 AN이 등차 수열인가요? 라고 지금 물었을 때 당연히 답은 내가 맞아야겠지. 왜냐하면 일정한 숫자 뭘 더해 나갔니? 0을 더해 나갔다고. 맞아? 그래서 얘는 지금 뭐다? D가 0인 등차 수열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뭐냐면 D가 0인 등차 수열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상수열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죠? 그럼 뭐다? 상수열은 등차 수열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아까 뭐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 만약에 BN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얘가 지금 뭐다? AN 더하기 B래.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N에 대한 1차 EIC인가 얘는 지금 등차 수열이라고 맞아? 근데 얘가 상수열이래. 그러면 조건이 뭐냐?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N 앞에 붙어있는 이 숫자가 뭐라고? 공차라고 했다고. 직선으로 본다면 기울기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수열 입장에서 보면 얘는 공차이기 때문에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 상수열이기 때문에 뭐다? A 값이 뭐다? 0이어야 된다는 거겠죠. 여기까지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성질. 저는 주로 이걸 많이 쓰는 편이라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AN이 등차 수열이래요. 근데 별 번째 항이 있고 그 다음에 하트 번째 항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뺄 거야. 빼면 늘 뭐가 나오냐면 별 빼기 하트 D가 나온다. 알겠지? 여기서 D는 공차를 말하는 거 알겠지? 증명은 간단해요. 매우. 뭐냐면 A 별이 뭐였냐면 A 더하기 별 마이너스 1D입니다. 맞아? 그 다음에 A 하트는 뭐야? A 더하기 하트 마이너스 1D가 된다고. 여기까지 됐나? 근데 두 식을 뺄 겁니다. 빼면 뭐야? A 별 마이너스 A 하트가 되고 여기 A 사라지게 되고 빼기 D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지금 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 별 마이너스 하트 D가 나온다는 거야겠죠. 그래서 계산 문제 풀 때 저는 이거를 이용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저는.
치고 싶은 거지. 됐나?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주면 뭐 A5가 5고 A2가 1이고 AN이 등차 수열일 때 지금 뭐냐면 일반항이 뭐니?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기계적으로 일단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뭐냐면 A5에서 A2를 빼요. 빼면 5 빼기 2니까 3D가 나온다고요. 근데 5고 1이니까 이 값이 지금 뭐야? 4라며 4. 그러면 D가 뭐가 돼? 4분의 3이 된다고. 등차 수열을 찾을 때는 A랑 D만 찾으면 된다 했는데 벌써 D를 찾았잖아. 그럼 난 열심히 뭐만 찾으면 돼? 첫 장만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A2가 있잖아. A2는 뭐야? A1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뭐야? 일정한 숫자 D를 더해 나간 거라고. 근데 A2는 1이고 A1은 뭔지 모르고 D는 4분의 3이라며. 그러면 A1 값은 뭐가 돼? 4분의 1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너네가 아까 등차 수열이 쌤 AN이 뭐지? A 더하기 N-D잖아요. 거기다 넣지 말고 두 번째씩 DN에다가 A 빼기 D 거기다가 대입을 하자고. 왜? 그래야지 답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뭐 틀렸나? 3분의 4요? 계산을 참 못한다 맞죠? 감사. 그러면 여기가 3분의 4가 되고 여기가 3분의 4가 되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가요? 여기까지 맞나? 그러면 이게 뭐라고? 여기다가 좀 넣자고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계산이 더 줄인다는 게 실제로. 그러면 뭐라고? 등차수열의 반응이 D 곱하기 N에다가 A 빼기 D라고. 그러면 뭐야? 한 번에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겠지. 굳이 그거를 A 더하기 N-D 해서 또 전개를 해야 되잖아. 답안을 적을 때 전개를 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기본적으로 항상 답안을 적을 때는 뭐야? 내림차순위 기본 원칙이라고 문자에 대해서. 그러면 애초에 뭐다? 이렇게 적어버리기 좀 더 낫다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숫자 3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3개가 뭐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 다음에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보통 뭐 여기 하면 해결될 거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문구를 하나 더 할게요. A, B, C가 숫자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얘가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요렇게 지금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첫 번째 이건 좀 알고 가자. 쌤 얘도 그러면 세수가 등차 수열이잖아요. 하지만 요거 두 개는 다르게 해석을 하자는 거야.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뭔가 제시가 되어 있고 얘는 제시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냥 한글로 이 문구만 적혀져 있는 거 알겠지? 한글로 저 문구만 적혀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등차 수열인 거 쌤 그러면 A 잡고 A 플러스 D 잡고 A 플러스 2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는데 학교 내신을 푼다면 보통 3개가 등차 수열이면 A 빼기 D A 플러스 D로 설정하는 게 좋다고요. 학교 내신이라면 수능이면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계산력의 차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세팅이 좋냐면 얘는 봐봐 합이 뭐가 돼버려? 3A가 되니까 D가 사라지니까 뭔가 계산이 깔끔하게 빨리 된다고. 그 다음에 심지어 곱도 보면 물론 여기 A가 하나가 있고 하지만 요거 두 개가 합차니까
합차가 계산이 더 편하잖아 우리는. 맞아? 막 전개할 때도 마찬가지. 맞아? 그래서 곱도 생각보다 깔끔하게 계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세팅해 주는 게 좋다고요. 됐나? 그 다음 이제 내수가 등차수에 이를 때는 이걸 또 한 칸 간격으로 잡아버리면 뭔가 사라지는 게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두 칸 간격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a 빼기 3d, a 빼기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봐봐. 여기서는 공차가 d예요. 여기서는 공차가 d가 아니야. 여기서는 공차가 2d가 돼요. 그러니까 d가 공차가 아니라 2d가 공차가 됩니다. 알겠지?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얘도 합만 적을게. 그러면 합은 뭐가 돼? 4a가 돼버려서 d가 사라져서 뭔가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세팅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야. 쌤 그러면 만약에 다소수가 등차 수열이면 다소수는 홀수 개니까 여기 앞에다가 뭐다? a 빼기 2d 여기다가 a 플러스 2d를 추가를 하면 되고 여섯수라고 하면 여기 앞에다가 a 빼기 5d a 플러스 5d 즉 홀수 개면 한 칸 간격으로 세팅해주고 짝수 개면 뭐다? 두 칸 간격으로 세팅을 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요거의 대표적인 예시를 좀 적어줄게. 보통 두 가지로 많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삼각형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됐나? 그럼 봐봐. 여튼 얘도 문구지. 세 수가 내각이라는 글자로만 바뀐 것 뿐이잖아. 그러면 뭐냐면 세팅을 어떻게 하라고? 그 한 각의 크기를 a 빼기 d, 한 각의 크기를 a,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a 플러스 d라고 세팅을 하자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은 180도라고. 맞아? 그러니까 즉 a 빼기 d, a 더하기 a 플러스 d 저거 세 개를 다 더하는 게 아까 몇 a라고? 3a라고.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180도라고요. 지금 세 내각의 합이 됐나요? 그러면 a 값이 뭐가 돼? 60도가 지금 나오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지금 뭐야? a가 60도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만 나 걸린다. 뭐가 되지? 60 빼기 d 그 다음에 60 플러스 d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다 상관없나? 맞지? d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d가 30인 경우는 뭐가 되지? 30, 60, 90이 되고 d가 만약에 뭐 20인 경우는 어떻게 되지? 40, 60, 80이니까 뭐 다 정의되는 거 맞네. 그러면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다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럼 추가 조건이 뭐 하나 있어야 되나 보다. 보통은 요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 30, 60, 90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됐나?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지금 뭐냐면 등차 수열을 이룬대. 여기까지 있나?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또 세팅은 똑같이 뭐다? a 빼기 d, a 플러스 d라고 세팅을 할 거라고. 이번에는 세수가 세 변의 길이로 바뀐 것 뿐이니까. 근데 편의상 여기서는 d를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 알겠지? 왜냐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직각삼각형은 없으니까 d가 0은 아니라는 우리가 안다고. 맞아? 그래서 d가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그려버리면 요렇게 지금 되고요. 가장 긴 변이 a 플러스 d가 되겠죠. d가 양수니까. 그러면 가장 짧은 게 a 빼기 d가 되고 그 다음 뭐야? a가 나오게 됩니다. 맞아?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쓰면 뭐야? a 플러스 d의 제곱은 a 제곱에다가 a 빼기 d의 제곱이 나온다고. 요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정리를 하면 a 제곱 사라지게 되고 d 제곱도 사라지게 돼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ad가 있는데 넘겨버리면 4ad가 나와요. 맞아?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돼? a 제곱이 나오는 거 맞나요? 그러면 a가 몇 d가 나와? 4d가 나왔다고. 이게 a가 4d면 봐봐. a가 4d가 되는 순간 얘는 몇 d가 돼? 3d. 얘는 몇 d라고? 4d. 얘는 몇 d라고? 5d가 됩니다. 즉 3대 4대 5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됐나?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뭐다? 시험 문제에서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처음부터 뭐다? 3K, 4K, 5K 하고 시작하면 빨리 풀려진다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봐봐. 어떤 이제 문자가 제시가 되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아까 그 등차 수열의 그 등차 중앙을 쓸 거예요. 등차 중앙이 아까 뭐였냐면 2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였다고. 즉 가운데 것의 2배가 양 끝의 합과 같아요. 또는 b는 a와 c의 산술평균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c를 쓰면 됩니다. 겠지? 근데 저는 분수식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기계적으로 뭐다?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끝의 합과 같아요 라는 등차 중앙을 써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치? 여기까지 됐네. 우리 이거 맨날 했던 거야. 맨날 했던 거 그 정수의 분류를 할 때 그 나머지의 정수를 분류를 할 때 항상 이런 거 했잖아. 뭐 예시로 좀 들어드릴게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지? 3K 플러스 2라 적잖아. 맞아? 맞니? 그 다음에 여기서 뭐 K는 지금 제로부터 정수라고 할게. 그럼 얘도 K에 대한 1차식 맞아요? 그래서 뭐다? 항상 뭐다? 등차 수열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나? 그런데 아까 뭐라 했냐면 문자 앞에 곱해진 얘가 공차라고. 그 일정한 숫자 더해 나가는 거. 그러면 실제로 이제 뭐냐면 K에 0 넣어버리면 2가 나오잖아. 그 다음 숫자는 무조건 뭐라고? 3씩 더해 나가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2, 5, 8, 11 요렇게 지금 가는 거라고. 맞아? 그래서 정수의 분류로 표현되는 것들 뭐 땡땡으로 다시 나머지가 뭐인 숫자들은 뭐다? 싹 다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어떤 fx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또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2차 함수는 2차항의 개수가 동일하대. 됐나? 그래서 지금 뭐냐면 얘네들과 x는 n의 교점을 각각 pn, qn이라고 하지. 됐나? 그래서 뭐냐면 pn에서 pn의 y 좌표에서 qn의 y 좌표를 빼재. 됐나? 그러면 이 뺀 거 있잖아. 요거 얘도 늘 뭐냐면 등차 수열이에요. 뭐 이거는 솔직히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문제 나오면 너네가 알아서 해결해요. 이유가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봐봐. pn이라고 하는 점은 뭐냐면 n 콤마에다가 an 제곱 bn 더하기 c입니다. 맞아? qn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n 콤마 an 제곱 dn 더하기 2라고요. 맞아? 그러면 지금 뭐냐면 y 좌표를 뺀 거, 그냥 뺀 거라고 적을게.
뺀 거는 A의 제곱은 사라지게 된다고. 왜? 2차항에서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늘 뭐가 나오냐면 B 빼기 Dn C 빼기 2가 나오니까 뭐야? n에 대한 1차 이하식이지. 왜? BD가 같으면 0도 가능하니까 0차도 가능하다고. 그럼 얘는 항상 뭐다 지금? 등차 수열이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 문제 나왔을 때 그림 이게 보통 그림이 많단 말이야. 이렇게 뭐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다음 뭐 gx는 또 뭐 이렇게 생겼어요. 너네 쫄게 하려고 막 x는 선을 이렇게 그어놨고 여기가 뭐다? pn 여기가 qn이 있으면 지금 뭐다? 요 지금 길이잖아. 뺀 거니까. 맞아?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뭐다? n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다?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된다고. 그러니까 즉 이 간격이 다 뭐다? 여기가 만약에 뭐 1이 있다고 할게. 여기가 뭐다? 2가 있다고 할게. 여기가 뭐다? 3이 있다고 할게. 그러면 지금 뭐다? 이 간격이 일정한 값을 더해 나가면서 지금 뭐다?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야. 늘. 언제? 2차항에서 같을 때 알겠지? 지금 내 그림이 살짝 이상하지 않냐면 폭이 좀 달라 보이니까 이상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늘 성립한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문구 보고 쫄지 말라는 거야. 알다시피 등차 수열 합은 아마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들어봤던 거야. 그 가우스 아저씨 이야기로. 그래서 가우스 아저씨가 이게 약간 좀 주의력 장애인 있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뭐냐면 선생이 수업 시간마다 이제 떠들고 노니까 입 다물어라고 해가지고 1부터 100까지를 다 더하고 있으라고 했잖아, 맞아? 그래서 가우스 아저씨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얘의 값을 모르니까 S라고 하자고. 그 다음 뭐다? 얘를 뭐 거꾸로 더하거나 어떤 거꾸로 더한 거니까 이것도 여전히 뭐다? S였다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요 두 식을 뭐 했니? 더했죠, 맞죠? 더했더니 얘도 100일이고 얘도 100일이고 얘도 100일이고 뭐야? 다 100일이었다는 거잖아. 근데 우변은 ES가 됩니다, 맞아? 그럼 여기는 1부터 100까지 됐으니까 이게 100개라고요, 100개. 그럼 100일이 100개니까 뭔데? 10100이 된다고. 근데 걔가 ES라며. 따라서 S는 얘를 2로 나눈 값이 뭐다? 5050이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 맞아?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빌려서 그대로 둬두고 갈 겁니다, 되겠지? 그래서 뭐냐면 아까 수열의 합은 S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해서 뭐다? n번째 항을 더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네.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뭐다? 거꾸로 한번 적어보자고. 그러면 a 더하기 n-1d 그 다음에 a 더하기 n-2d 마지막에 a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맞아? 그래서 두 식을 뭐다? 더하자고요. 더하면 ESN이 되고 요거 두 개 더하면 A 더하기 ND가 됩니다, 맞아? 요거 두 개 더하면 A가 아니고 EA 맞죠? 여기 두 개 더해도 EA 더하기 뭐가 좀 이상한데? 나 어디가 틀렸냐? 바보. ND가 아니라 N-1D 맞죠? 더하기도 못한다. 맞죠? 더하기 틀린 얘기 좀 해주셔야겠지? 그 다음 뭐야? 2a 더하기 n-1d가 되죠, 맞죠? 마지막 것도 뭐야? 2a 더하기 n-1d가 됩니다, 맞아? 근데 지금 이게 뭐야? 얘가 a1이고 얘가 an이잖아, 맞아? 그러면 요게 지금 몇 개야? n개라고, n개. 똑같은 숫자를 n번 더했으니까 곱하기 n만 하면 되잖아, 맞아? 그래서 뭐야? 중괄호를 쓸게요. 2a 더하기 n-1d가 뭐다? n개가 있다고. 그래서 양변 2로 나눠주면 sn은 뭐다? 2분의 n에다가 2a
더하기 n-1 d가 나오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게 등차수의 합공식인데 솔직하게 얘기는 드릴게요. 교과서에 공식이 적혀져 있으니까 외우면 좋기는 한데 저는 요거는 안 외워서 이게 약간 선택사항이라고 할게. 알겠지? 외울 거면 외우던가 말 거면 말던가. 난 안 쓸 거야 수업 시간에 보통. 그러면 얘를 이제 구조상으로 보면 지금 이래야 된다고. 2분의에다가 2의 1을 AA로 쪼갤 거야. 그러면 여기 A 한 개가 있고 남은 걸 적으니까 A 더하기 n-1b가 돼요. 맞아? 그 다음에 여기 통째로 그냥 괄호 그냥 하나 있다고 볼게. 그 다음 곱하기 뭐야? n이 있다고. 지금 이런 구조라고. 맞아? 근데 그러면 앞에 a는 첫째 항이잖아. 뒤에 이거는 뭐야? n번째 항이잖아. 맞아? 곱하기 뭐야? n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뭐냐면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평균이라고. 등차 중앙이라고. 맞아? 그래서 얘가 등차 중앙 또는 뭐라고? 그냥 산술 평균이라고. 뒤에 거는 뭐야? 항수죠. 내가 몇 개를 더하고자 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등차 중앙 곱하기 함수를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너네가 이럴 수도 있거든. 쌤, 만약에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이랑 뭐다? 마지막 항이 안 주어져 있고 다른 게 주어져 있으면요. 봐봐. 요거랑 얘를 더하면 2a 더하기 n-1d였다고. 맞아? 그러면 여기 바로 앞에도 얘랑 여기 바로 앞에 게 뭐였냐면 얘였어요. 맞아? 그럼 제 두 개를 더해도 뭐가 돼? 2a 더하기 n-1 똑같다고. 그러니까 즉 기계적으로 이걸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뭐다? a2가 주어져 있고 an-1이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끝에서 한 칸씩 앞으로 당긴 거야. 그래도 뭐냐면 여전히 이 식도 뭐다? 어차피 동일한 또 이 식이 나오게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럴 때 뭐다?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거야. 주어진 거 있으면 주어진 걸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다? 등차 중앙의 값만 오면 된다는 거라고. 이해됐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계속 내가 이렇게 풀 거야. 등차 중앙 곱하기 항수 아니면 평균 곱하기 항수에서 요걸로 계산을 다 할 거예요. 근데 이 식을 한번 다뤄는 볼 건데 외우진 전 않을게요. 뭐 할 거냐면 이 식을 전개를 한번 해보는 거야. 전개를 해보니까 2분의 dn 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a 빼기 d의 n 나누기 2. 그러니까 저걸 외우진 않을 거야. 이거를 그냥 구조 파악만 할 거야. 현재 지금 전개를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n에 대한 2차 이하의 식이고 왜 t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구조상으로 보니까 지금 뭐야? 상수항이 없습니다. 맞아? 상수항이 없는데 그냥 상수항은 0이라고 할겠지. 상수항이 0이다. 그러면 이 구조면 늘 뭐다? 등차 수열의 합의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이제 뭐냐면 이걸 대문자 A라고 주고 여기를 대문자 B라고 준다면 SN이 뭐다? AN 제곱 더하기 BN 꼴이면 얘는 항상 무슨 구조다?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것만 기억해달라고. 2차항의 개수가 뭐냐면 공차의 반입니다. 얘가 뭐라고? 2분의 공차라고. 그럼 여기서는 뭐야? 이게 A니까 뭐다? 2A가 공차가 된다고. 여기까지 됐나? 근데 아까 말했지만 등차 수열은 첫째 항이랑 공차만 알면 일반항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근데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뭘 배웠냐면 수열의 합의 관계에서 A1과 S1은 같다라고 했잖아. 맞아? 그러면 S1 단수 뭐냐면 이 식에 1 넣은 것 뿐이라고. 맞아? 그러면 1 넣어버리면 N에 1 넣는 거야 그냥. 그러면 뭐 A 더하기 B가 나오게 되잖아. 맞아? 그러면 뭐냐면 나는 지금 첫째 항도 알아냈고 공차도 알아냈으니까 뭐야? 일반항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지. 맞아?
그럼 예시로 한번 좀 들어드릴게요. 뭐냐면 SN이 3n 제곱 플러스 5n이래. 이때 AN이 뭐냐? 라고 물어. 이거 수열의 합이고 그럼 다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계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앞에가 3이네. 그러면 얘는 뭐야? 등차 수열 합이니까 공차는 6이네. 2배. 그 다음에 뭐라고? 첫째 항은 S1이랑 같다며. 1 넣어버리면 뭐가 돼? 8 나오게 되겠네. 그럼 우리는 뭐야? A랑 D 값을 구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때려야 된다고. A에는 뭐다? DN에다가 A 빼기 D에 넣을 거야. 그러면 D 곱하기 N에다가 A 빼기 D. 그래서 뭐다? 6N 플러스 2가 바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되겠지? 여기까지 됐나?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를 외우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실제 이제 뭐냐면 교과서 풀이는 이렇게 풀어요. 근데 이 풀이는 웬만하면 그 뭐냐면 등차 수열이랑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등비 수열이 아닐 때만 쓰는 거야. 알겠지? 특별한 건 특별하게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된다. 알겠지? 등차 수열까지 이걸로 풀어버리면 시간 아깝다. 알겠지? 왜냐면 이거 생각보다 애들 계산 많이 틀리거든. 시험 칠 때 긴장해서. 그래서 애초부터 그냥 쓰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등차 등비가 등차 등비일 때는. 그러면 교과서 풀이는 뭐냐? 당연히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인 Sn 빼기 Sn-1은 AN이다. 그래서 N은 2부터 요거와 뭐다? A1은 S1이다 하는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된다고. SN은 3n 제곱 플러스 5n이 되고 Sn-1은 3의 n-1의 제곱 5의 n-1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뭐다? 빼요. 빼면 AN이 되고 3n 제곱 사라지고 5n 사라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6n 빼기 때문에 6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 또 빼기 때문에 플러스 2. 근데 이 식은 n이 몇부터? 2부터 성립하는 거라고. 그러면 A1은 따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시험 칠 때 쌤 저는 쌤 말 무시하고 이렇게 풀었어요 했는데 요렇게 하고 그냥 바로 이거 생략해버리면 7점밖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 식은 늘 2부터 성립하는 거라고 했잖아. 1부터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지 답이 되게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과정이 3점이 들어가게 된다. 그치? 그래서 1 넣어보니까 뭐가 돼요? 8 됩니다. 맞아? 그러면 뭐야? 여기 1 넣었을 때 성립을 하지. 8 나오니까. 그러면 따라서 뭐다? A에는 6n 더하기 2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대학에 여기에 이제 뭐냐면 C가 뒤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를 볼 거겠지. 수열의 합 SN이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야. 일단 결론부터 먼저 적어 놓을게겠지. 얘라면 AN은 등차 수열이 아닙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C가 0이 아니라고 내가 할게요. C가 0이 되어야지만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등차가 아니고 이름은 이렇게 보통 붙여. 뭐다? 이 항부터 첫째 항 말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다 라고 하지만 이게 이 항부터 등차가 등차 수열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등차 수열은 처음부터 되어야 돼. 그냥 중간에부터 되는 거는 등차 수열은 아니야. 알겠지? 그냥 두 번째부터 등차의 규칙이 나온다는 거지 등차 수열인 건 아닙니다. 알겠지?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도 예시로 조금 설명을 해줄 건데 사실은 이제 보면 봐봐. 좀 예시로 할까? 예로 할까? 진짜 너네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러면 SN이 아까 저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볼게요. 3n 제곱 플러스 5n 더하기 4 얘를 한번 볼게. 알겠지? 여기까지 되나? 그러면 이제 얘는 일단 등차 수열은 아니니까 내가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는 할 수 있잖아. 어차피 얘는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A1은 S1이랑 같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12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이제 그 S2를 보니까 얘가 A1 더하기
A2가 된다고. 여기까지 됐네. 근데 S2는 여기다 2를 넣어버리면 되니까 좀 숫자 복잡하게 생각할게요. 12랑 그 다음에 10이랑 4니까 얘가 지금 몇이야? 26이 되고 A1은 12였고 얘가 A2라고. 그러면 A2가 몇이 나오냐면 14가 나오게 돼요. 마지막으로 3만 한 번만 더 넣어볼게요. S3라고 하는 놈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S3가 되는데 편의상 얘도 이제 봐봐. A1 더하기 A2가 S2인가 S2인가 아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적자고. 이래 적을 수는 있잖아, 맞아? 그러면 S3는 여기다 3 넣어야 돼요. 3 넣어버리면 27이고 그 다음 15고 4니까 몇이야 이거? 40이랑 46인가요? 그래서 S2는 아까 구해놨잖아. 26이라고 맞아?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지금 A3가 20이 나왔거든요. 여기까지 됐나? 그럼 여기 다시 돌아가 볼게. 여기 아까 구해냈던 여기서 AN에서 A2 한번 볼래? 2 넣어버리면 뭐가 나와? 14. 3 넣어볼래? 뭐 나오니? 20. 똑같은 숫자가 두 개가 나온다고 지금 맞아? 근데 다만 얘는 A1이 8이었고 쟤는 A1이 12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첫째 항만 다르고 두 번째 항부터는 쟤랑 똑같은 게 나오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래서 뭐냐면 비교를 해줄게요. 그래서 얘는 뭐다? 첫째 항은 8이고 헷갈리니까 이건 B1이라 적을게 그냥. 여기 A가 있으니까. B2가 14고 B3가 얘는 뭐라고? 20이라고. 그러면 지금 뭐라고? A1이랑 B1만 다르고 나머지 A2, B2는 같고 A3, B3는 같고 요렇게 지금 뭐다? 규칙이 나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뭐야? 단순히 첫째 항만 다르다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얘의 일반항을 AN이라고 한다면 AN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의 일반항이 뭐였냐면 바로 암산으로 한번 해보자 이제. 요곳의 2배가 공차래. 그러면 D가 6이야. 그러면 6N이야. 첫째 항에 1 넣으면 된다며. 8이잖아. 8에서 아까 뭐라고? 뒤에 A 빼기 D라고. 8에서 6을 빼니까 뭐가 돼? 플러스 2 이렇게 바로 하면 되겠지. 그럼 얘도 뭐냐면 6N 더하기 2야. 됐니? 이거 BN이라 할게요. 그러면 얘는 N이 몇부터라고? 2부터라고. 그런데 첫째 항만 뭐였니? S1이었는데 첫째 항을 보니까 이게 12가 됐다라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쌤 이거 문제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풀까요? 라고 하면 실제 풀이를 너네가 이렇게 해야 돼. 시험 칠 때는 SN을 3n 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4인데 잠깐 뭐다? 얘를 지워버리라고. 잠깐 머릿속에서. 그러면 요렇게만 지금 나오게 되잖아. 그래서 얘로 일반항을 구해요. 그럼 아까 뭐라고? D는 6이고 그러면 실제 A1은 아니니까 가짜 A1이라고 할게. 가짜 A1은 요 밑줄 친 거에 1 넣은 거라고. 그러면 8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 AN은 D 곱하기 N에다가 A 빼기 D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식은 몇부터? 2부터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실제 A1을 그려야지 맞아? 진짜 A1을 이제 해야지. 진짜 A1은 S1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이 1 넣어버리면 뭐가 돼? 12가 나온다고. 그래서 뭐다? 요게 답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 시험 칠 때는 뭐다? 얘를 잠깐 지워버리고 계산해주고 걔는 2부터고 여기다가 1 넣어버리면 이렇게 뭐다? 첫 장을 계산하는 거라고요. 교과서 문제들도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단다. 실제로 이렇게 풀어라고 권장은 한단다. 알겠지? 근데 설명은 그렇게 안 하지. 그럼 실제로 얘도 쌤 원래 교과서 풀이는 어떻게 해요? 이 풀이대로 갑니다. 알겠지? 이 풀이대에서 2부터는 2고고 첫 장이 되는 12가 나와서 그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알겠지? AN에 대해서 합을
SN이라고 이렇게 결론 먼저 적어놓고 증명으로 갈게 알겠지? 이게 맨날 복잡해가지고 나도 맨날 이거 헷갈려. 뭐냐면 SK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K 빼기 SK가 있고요. 그 다음에 S3K 빼기 SEK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 있다 할게요. 여기서 K는 그냥 일정한 숫자예요. 일정한 자연수? 뭐 3이나 4나 5 같은. 그러면 신기하게도 요렇게 나야 되는 이 수열도 무슨 수열이냐면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 알겠지? 저 수열이. 됐나요? 근데 공차가 K로 표현돼서 이게 문자로 보여서 약간 좀 등차 수열처럼 안 보이거든, 눈에. 그래서 얘가 두 가지가 있거든. 나열해서 빼는 게 있고 아까 그 내가 외우지 말라는 그 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있단 말이야. 오늘은 그냥 그 식 좀 쓸게 알겠지? 그래서 아까 뭐였냐면 그 등차 수열의 합이 2분의 K에다가 여기 K니까 그 다음에 2A 더하기 K-1D 요게 SK예요. 그 다음에 한 몇 가지만 더 할게 있지? SEK는 2분의 2K에서 2A 더하기 2K-1D가 됩니다. 됐나? 한 개만 더 하자. S3K 2분의 3K에다가 2A 더하기 3K-1D가 나옵니다. 맞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론해서 그냥 할게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뭐 할 거냐면 SEK-K를 구해보자고. SK는 여기 있으니까 이미 SEK 빼기 SK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2분의 똑같고 이 2를 안에 집어넣어서 뺄게요. 2를 집어넣으면 4A잖아. 4A에서 2A를 빼니까 2A가 되고요. 앞에 K 있고. 그 다음 여기 2를 넣어버리면 4K 빼기 2거든? 거기서 K 빼기 1을 뺀다고. 그러면 뭐가 돼? 3K 마 1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뭐다? 3K 마 1 D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 한 개만 더 구해보자. 근데 이게 복잡해서 증명은 그렇게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아. 근데 결과는 외우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S3K에서 SEK를 뺄게요. 그러면 얘는 2분의에다가 자 6A에서 4A를 뺍니다. 그러면 뭐냐면 2A가 돼요.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9K 빼기 3에서 4K-1을 뺍니다. 빼면 5K-1 돼요. 그럼 현재 지금 뭐냐면 얘는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한번 봐봐. 이제 구조. 여기에서 요로 지금 넘어갈 건데 더하기 뭘 했는지를 보자고. 그러면 지금 뭐야? 2분의 K랑 뭐 2A랑 다 똑같고 K-1이 3K-1이니까 2K를 분자에만 더한 거잖아. 근데 전체식으로 본다면 2분의가 있고 K는 공통이고 뭐라고 지금 2KD만큼 더했다고. 그럼 요거 약분하면 뭐가 되는데? K제곱 D만큼 더했다고. 근데 여기서 K는 문자가 아니라 뭐라고? 숫자라고 숫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서 여기도 얼마나 더해진지를 보자고. 여기까지 했죠? 그럼 여기서 여기도 보면 봐봐. 2분의 KK, 2A 다 똑같은데 3K-1이 5K-로 바뀌었다고. 그럼 여기도 지금 뭐냐면 2분의 K는 똑같은 구조고 괄호 안에만 2KD가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뭐야? K제곱 D라고. 근데 K값이 변하는 숫자가 아니라 그냥 특수한 딱 숫자라고요. 특정한 숫자. 그러니까 뭐야? 아 이게 뭐다 지금 일정하다고. 근데 계속 뭐야? 같은 것을 더해 나가고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걸 아니까 이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써먹냐면 얘는 표를 그려서 써먹어요. 뭐냐면 요렇게 이제 직사각형을 크게 그려요. 됐나? 그래서 여기가 SK라고 할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네모 박스에 있는 숫자가 SK 값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게 S2K라고 할게. 알겠지? 됐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게 S3K라고 할게. 그러면 이 두 번째 네모는 뭐냐면 S2K에서 SK를 뺀 거가 온다고. 그러니까 즉 이 식이 오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S3K에서 S2K를 뺀 거라고. 맞아? 근데 이 지금 숫자들이 뭐야? 등차수열이 있잖아. 이게 만약에 봐봐 10이라고 적혀져 있어. 여기가 지금 뭐다? 40이라 적혀져 있어. 그러면 더하기 몇 했니 얘들아? 30을 한 거니까 여기도 뭐 해야 된다고? 더하기 30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몇이 나와? 70이 나오게 되겠지. 근데 구하는 게 뭐냐면 S3K가 뭐냐고 물어봐. 그럼 또 70 하면 안 되고 이거 다 더한 뭐다? 120을 골라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표 그려서 문제 푸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건 문제에 적용시키는 방법이라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필기하고 넘어갈까요? 조화수열은 뭐냐면 역수가 등차수열이면 되겠지. 각각의 항들을 역수로 취했는데 걔네들이 등차수열이 나온 거겠지. 그냥 제일 유명한 예시를 하나 들자면 어차피 등차수열이 제일 유명한 얘는 1, 2, 3, 4, 5, 6, 7, 8 그거라고 맞아. 걔네들을 역수로 취하면 뭐가 돼?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요렇게 나가는 게 된다고 맞아? 그러면 얘가 뭐라고? 조화라고요. 왜 조화냐고 물으면 얘를 AN이라고 하고 내가 지금 뭘 적어볼 거야? AN분의 1을 적어볼 거라고. 그럼 역수를 취했더니 뭐야? 1, 2, 3, 4, 5 그럼 얘는 뭐야? 등차수열이잖아. 됐나? 물론 여기서는 항에 0이 나오면 안 돼요. 역수를 취하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항에 0, 등차수열에서 0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역수가 등차수열이 나오니까 뭐다? 얘는 조화수열이다. 단 여기서는 뭐다? 항에 0이 나오면 안 된다.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센스는. 그럼 뭐냐면 이래야 되는 거잖아. 봐봐. 그러니까 즉 AN이 조화면 AN분의 1이 등차라고 했잖아. 여기까지 됐나? 항은 0은 없다고 치고 그러면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중앙을 쓸 수 있겠지. 그럼 뭐가 되냐면 가운데 항이 얘예요. 맞아? 얘의 2배가 뭐야? 양 끝의 합과 같아요. 그러면 얘는 AN분의 1 입장에서는 등차 중앙입니다. 맞아? 근데 AN 입장에서는 얘는 조화 중앙이 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했나? 그래서 요게 지금 성립하게 되고 그 다음 여기다가 곱하기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를 하게 되면요 식의 구조가 이따구로 나옵니다. 2배의 AN 플러스 2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요렇게 지금 나오게 돼요. 됐나? 그럼 너네가 이제 문제 풀 때 뭐냐면 이 문구가 자주 나올 거야. 알겠지? 근데 나는 이거 보자마자 기억이 안 나. 뭔지. 물론 기억하면 제일 좋긴 하지만 그럼 뭐 하면 되냐면 뭔가 2개씩 있네? 그러면 뭐다? 다시 뭐다? 나눠달라고 문제풀이 아이디어는. 나누면 어떤 식이 유도가 돼? 이 식이 유도가 되니까 뭐 더하기 뭐가 가운데 거의 2배네? 역수가 등차 수열이네? 그러면 원래 거는 조화 수열이 되겠네.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식을 이제 뭐냐면 통분을 하고요. 우변을 통분을 하면 지금 뭐가 되냐면 an 플러스 1분의 2는 an 곱하기 an 플러스 2에다가 an 더하기 an 플러스 2가 나와. 맞지? 역수를 취해주고 2를 양변에 곱해주면 요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an 플러스 1은 2배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 그 다음에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조화수열의 가운데항이잖아. 맞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화중항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조화중항은 뭐 그럴싸하지만 그냥 뭐다? 역수가 등차 중항인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뭐냐면 너네가 딱 보자마자 역수를 취해, 그러니까 뭐야, 등차 수열이 아니야. 뭔가 문제를 푸는데. 근데 역수를 취하니까 등차가 나와. 그러면 뭐냐면 역수를 취해서 문제를 풀어. 푼 다음에 다시 뭐다? 거꾸로 씌워주면 된다는 거다. 알겠지? 그럼 요 부분도 지울게요. 일반 상식들을 조금 할게. 알겠지? 1, 2, 3, 짝짝짝 n. 자, 이제 하자. 물론 이미 외우고 있겠지. 고1 때 도열하고 했으니까. 자, 봐봐. 2분의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뭐야? 등차 중앙입니다.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고? n을 곱하는 거라고. 뭐라고? 등차 중앙에서 뭐 한 거라고? 항수 곱한 거라고. 그래서 얘가 공식이 2분의 n 플러스 1인 거라고. 됐나요? 그 다음에 1, 3, 5, 7, 점점점 2n-1. 얘도 등차 수열이죠. 20 더해 나가니까. 그래서 2분의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얘 n개예요. n개. 그래서 곱하기 n. 그러면 1 빼기 1 사라지고요. 2 약분돼서 얘는 뭐다? n제곱이 나옵니다. 알겠지? 근데 너네가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아무리 n제곱이라도 이걸 못 쓰던데 숫자로 돼 있을 때 좀 할 수는 있어야 된다. 얘들아. 봐봐. 1, 3, 5 이렇게 가가지고 맨 마지막이 뭐 할까? 뭐 49라고 하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49가 지금 뭐라고? 2n-1이라고. 넘기면 50이니까 n이 몇이 나와? 25가 나온다고. 그러면 n의 제곱이니까 뭐다? 얘는 25의 제곱인 625가 답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요 n만 찾아내면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2, 4, 6, 8 해서 2n까지입니다. 맞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2로 묶어내잖아? 그러면 1, 2, 3, n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아까 1부터 n까지 더한 게 뭐야?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그럼 2가 약분되니까 얘는 뭐가 돼? n에 n 플러스 1 됩니다. 얘도 공식을 외워야 돼요. 암기해야 되니까 상식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뭐다? 2, 4, 6 해서 여기가 50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가 2n이라고 2n. 그럼 n은 뭐가 돼? 50이 된다고. 그럼 얘는 n 곱하기 n 플러스 1인가? 50 곱하기 51을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뭐야? 2550인가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좀 쓸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공식만 외우지 말고 이거 쓰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런 상식은 있잖아. 맞아? 1부터 10까지 더한 거는 뭐야? 55죠? 그 다음에 1부터 100까지 더한 거는 뭐야? 5052죠, 맞죠? 미쳤나봐. 나누기도 못한다. 감사. 그러면 이게 25니까 25 곱하기 26인가요? 그럼 얘는 650이 되나요? 맞나? 안 대충 때렸네. 그래서 이렇게 된단다. 알겠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것도 그냥 참고로 얘기해줄게. 할 때 25 곱하기 26은 암산으로 된단다. 왜냐면 얘가 25 더하기 1이잖아.
625 더하기 25라고 650이라고 항상 좀 된단다 겠지. 이거 뭐 머릿속으로 막 설마 너네 머릿속으로 막 이거를 이거 3 올라가고 뭐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야. 맞아? 다들 이렇게 계산을 하지. 우리가 계산점이 있어요. 머리 도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겠지. 그 다음 등차수열이랑 상관없지만 얘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뒤에서 이건 증명할 거니까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알겠지? 1부터 10의 제곱까지 합은 알겠죠? 등차수열과 상관없이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 2, 4, 8, 16, 그 다음 32 얘가 AN이야. 그러면 AN의 식은 뭐다? 2의 n승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AN이 1, 3, 7, 15, 31 위에 숫자 1 뺀 거지. 그러면 얘는 뭐다? 2의 n승 빼기 1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나오면 바로 이거 시작해야지. 이거를 뭐 유도해내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AN이 3, 5, 9, 17 얘는 뭐야? 맨 위에 숫자 더하기 1한 거지. 얘는 뭐다? 2의 n승 더하기 1 이걸 파악을 못 해내면 문제를 못 푼단다 알겠지? 그러니까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잘 나오진 않지만 3, 9, 27, 81 3의 n승인데 맞죠? 이해가 왜 이렇게 이렇게 지금 되는 거 같네. 그 다음에 이게 요거는 확실히 기억을 해야 돼. 9, 99, 999, 9999 얘를 외워야 돼. 얘를 10 빼기 1로 보는 거야. 우리가 내신 대비하면서 이런 문제 풀어봤던다. 용산고 기출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그 다음에 얘는 10의 세제곱 빼기 1 맞아? 그 배수 판정법 할 때 우리가 아마 퍼레이드로 이거 다 한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뭐다? 10의 n승 빼기 1입니다. 알겠지? 그럼 얘의 응용 버전들이 뭐냐면 AN이 3, 33, 333, 3333 이렇게 나오겠는데 그럼 얘는 뭐냐면 이 수열을 9분의 3, 즉 3분의 1 한 겁니다. 3분의 1 한 거. 그래서 얘는 뭐냐면 AN이 3분의 1에다가 10의 n승 빼기 1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우리가 새로 구해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알고 풀어야 되는 상식이다 알겠지? 그냥 보자마자 튀어나와요. 숫자 보자마자. 좀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등차 수열 합의 뭐 최대 최소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AN이 등차야.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A1이 양수래. 됐니? 근데 AN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n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그 다음 뭐 같은 문제로 뭐도 있냐면 A1이 음수야. 근데 AN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가로치고 하고 위에 거만 풀게 하겠지.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공차는 음수가 돼야 돼. 왜? 양수에서 계속 빼나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뭐냐면 공차가 지금 음수라고요. 그러면 봐봐. AN의 구조는 DN의 A 빼기 D였다고요, 맞아? 근데 지금 공차가 음수니까 기울기가 음수라고.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놓을게. 이렇게 n축이 있다고 할게요. 직선을 그리면 안 되지. 뭐 그냥 대충 그냥 직선을 그리자고. 그래서 요게 AN이 DN의 A 빼기 T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2n 빼기 3, 뭐 2n 플러스 3 이런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이라고 치자고. 여기가 딱 0 되는 곳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 지점의 n이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자연수인지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갔어. 여기가 이제 A1 적혀 있어요. 함수값 1,A1. 여기가 지금 뭐다? 2,A2가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짝짝짝 했더니 여기가 지금 짜라락 왔더니 여기가 지금 뭐야? 100, A 100이 왔어요. 그 다음에 0 되는 곳이 없고 바로 지금 뭐냐면 요 지점이 101, 가 돼버린 거야. 이렇게 지금 돼버린 거야. 됐니? 그러면 지금 뭐냐면 너네가 알다시피 처음으로 음수된 거는 101번째가 된다고 지금 이렇게 있다면. 그래서 뭐다? n이 101이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 사실은 이 문제로 내고 싶어서 이 문제를 낸 거예요. 뭐냐면 SN이 최대가 되는 n이 뭐냐라는 이 문제를 내고 싶어서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까먹으면 큰일 난다는 게 뭐냐면 애들이 뭐냐면 SN이 최대니까 SN을 구해볼까? 그게 아니야. SN을 구하자는 말이 아니야. AN으로 해결하자는 거야. 그럼 봐봐. 양수를 더하잖아. 근데 여기 이제 음수를 더하게 되면 값이 더 작아지겠지. 그러면 양수만을 더했을 때가 제일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n은 몇이 돼? 100이 된다고. 왜? 100일이 처음으로 음수니까 100번째까지 다 양수잖아. 그래서 뭐다? AN으로 푼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고난도 문제들이 이제 여기다 이제 뭐 하냐면 절대값도 막 씌워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 이 문제에서 2번 문제에서 답이 두 개가 나온다고 문제 적혀져 있는 거야. 그 두 개의 n을 구해달래. 쌤 분명히 한 개라고 했는데 왜 두 개가 나오냐 하면 이 상황이야. 이렇게 지금 있고 이렇게 지금 내려가.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 1,A1 여기가 지금 2,A2 이렇게 가서 여기가 쫙쫙쫙 와서 여기가 이번에는 50,A50이라고 할게. 됐나? 근데 여기가 0 되는 곳이 이제 자연수가 있는 거야. 여기가 뭐다? 6,A 51,A51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 여기가 지금 뭐냐면 52,A52가 돼.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게 52니까 51번째가 최대가 된다고. 맞아? 그런데 A51은 이미 0이잖아. 그러면 S5 그러니까 뭐야? 여기 합에다가 0을 더 추가해보다 똑같은 거니까 얘랑 지금 값이 같다고 지금. 그러면 이때는 지금 n이 뭐다? 50이랑 51로서 몇 개 나오냐면 두 개가 나온다고. 한 개밖에 없으면 바로 양에서 음으로 바로 뛰어하는 거고 두 개가 나온다면 0이 되는 항이 존재한다는 거 알겠지? 좀 조심은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제발. 뭐다? SN으로 푸는 게 아니라 AN으로 푼다는 거야. 등차 수열에서. 하거든요. 뭐냐면 1, A1, A2, 점점점, A10, 얘가 5. 그래서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이래. 전체가. 그 다음에 1, B1, B2, 점점점, B20, 5. 얘도 등차 수열이래. 이때 B20 빼기 B11 나누기 A10 빼기 A1 얘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알겠지? 시중 답지랑은 좀 다르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얘는 명백하게 그 다음 항이니까 A11이라 세팅해도 되겠지. 맞아? 여기는 맨 밑에 자연수밖에 못 오지만 그냥 A0라고 치자고. 무슨 말이 됐나? 그럼 얘는 B0라고 치고 얘는 B21이라 치자고. 근데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니까 아까 그 A별 빼기 A 하트는 별 마이너스 하트들이 쓰자고. 그러니까 즉 뭐냐? A11에서 A0를 빼면 11 빼기 0D라서 11D가 나온다고. D1이라고 할게요. D도 있어서. 근데 A11이랑 A0를 빼면 5에서 1을 뺀 거니까 몇이 돼? 4가 됩니다. 맞아?
그래서 D1이 뭐가 되냐면 11분의 4가 나와요. 됐나? 마찬가지 얘도 등차 수열이니까 B21에서 B0를 뺍니다. 그러면 21B가 되겠지, 맞아? 네, D2라고 할게요. 근데 5에서 1을 빼면 몇이야? 4라고요. 그러면 D2는 뭐가 되냐면 21분의 뭐가 돼? 4가 된다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걸 보니까 얘는 뭐야? B20에서 B11을 뺐네 뭐야? 9D2가 되겠지, 맞아? 얘는 A10에서 AN을 뺐으니까 뭐가 돼? 9D1이 있다고. 그럼 9는 약분되잖아.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뭐가 돼? D1분의 D2입니다, 맞아?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니까 뭐야? 4는 사라지게 되니까 11분의 1분의 21분의 1 이래 되니까 뭐야? 21분의 11 이렇게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지. 이거를 답지는 이제 요거 못 쓰니까 C1, C2, C3 다시 하고 있다. 근데 그러면 시간 아깝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제로 처리하고 문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여기 있는데 이 길이가 지금 10이고 이 길이가 지금 30이야. 근데 여기를 지금 몇 등분을 할 거냐면 30등분을 할 거래.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30등분 이렇게 하나 딱 등분 똑같은 길이로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간격으로 요렇게 할 거래. 이랬을 때 요렇게 다 연결을 해요. 근데 좀 그림이 좀 이상하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초록색들의 길이의 합을 구해달래. 그럼 좀 적어줄까? 그러면 여기를 A, B,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그 A1, A2, A3, A4 여기를 A29라고 할게요. 여기를 B1, B2, B3, B4 여기를 B29라고 할게요. 그래서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A1, B1, A2, B2 짜라락 해가지고 A29, B29 29개의 합을 구해달라고 지금 되어 있으면 되겠지? 잠깐만 시간 좀 확인 좀 하고 이래 돼 있는데 얘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푸는 게 외워버려야겠지. 뭐냐면 이 선에 대해서 얘를 대칭을 시켜버리는 거겠지. 대칭을 시켜버리면 요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됐나? 그러면 합동인 삼각형 두 개가 붙어있다고. 그 다음에 똑같이 뭔 짓을 하냐면 연장선을 그어주고요. 연장선을 그어주고요. 연장선을 그어주고 연장선을 그어주고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줘요. 여기까지 했나?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 그 다음 뭐 두 번째 게 있겠죠 여기. 요거랑 이거랑 길이가 같아요. 됐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요거랑 얘랑 길이가 같아져 버려요. 그러면 같은 길이가 두 배가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런데 봐봐, 얘는 지금 뭐냐면 간격을 다 똑같게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닮음이라고. 닮음이란 말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뭐다? 다 평행하다는 말이라고. 맞잖아. 그러면 지금 뭐냐면 얘는 이 길이가 지금 10이잖아. 10 맞아? 그 10이 몇 개가 있니? 1번부터 해서 29번까지니까 29개가 있잖아. 근데 딱 정확히 뭐라고? 요거랑 요거니까 두 배 되는 거잖아. 그럼 나누기 몇 하면 돼? 2 하면 된다는 거라고. 됐나?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뭐야? 20 곱하기 5니까 몇이에요? 145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닮음이니까 얘를 만약에 길이가 다 10이 있으니까 닮은 비를 쓰면 요 각각액들을 수열로 나타내면 등차 수열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됐나? 등차 수열이니까 얘는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으로 원래 문제를 푸는 거라고. 근데 도형에서의 등차 수열의 합은 대칭성을 써버리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풀려지는 게 많다고. 그래서 너네가 뭐냐면 그림 문제가 나왔을 때 등차 수열에 대한 문제 나왔을 때
이런 식의 아이디를 써가지고 뭐다? 짧게 풀자는 게 목표다, 알겠지? 물론 식으로 풀어 상관은 없어. 근데 식으로 풀면 닮은비 썼다가 뭐 K 대 뭐 몇백의 K 뭐 하니까 조금 귀찮아진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더 많이 하자는 거겠지. 딱 여기까지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수투 듣는 사람들은 14강의실로 가면 돼요.